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인데 그 현지 언론에 뭐 특별한 보도가 있나요? 그 보도는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동남아 순방 세 나라가 공교롭게 전부 왕정 국가죠. 그렇죠. 첫 번째 방문국인 브루나이의 언론들 대통령의 공항 도착 그 사진과 함께 한국 대통령이 19년 만에 국빈 방문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영자 신문인데요. 보르네오 불틴이 11일 일면 보도를 통해서 이번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외교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역시 같은 미디어 그룹 소속인데 말레이어로 된 신문입니다. 미디어 페르마타 이 신문도 12일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만찬 관련 보도에서 브루나이는 경제 다변화를 열망하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한국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볼키아 국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딱 찍어서 석유화학 산업을 또 적시했네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방문국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영자신문 말레이메일이 지난 5일 보도에서 역시 이번 대통령의 순방 목적을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중진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역시 영자신문입니다. 뉴스트레이트 타임스는 7일 보도에서 말레이시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배우기 위해서 80년대 동방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 지난해 취임했던 마타이드 총리도 역시 작년부터 동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말레이어로 된 신문입니다. 우투산 보르네오는 10일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외교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지난해에 한국과 아세안 무역액이 1,600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2,00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우리는 신남방 정책 그러는데 말레이시아는 동방 정책이라고. 동방과 신남방이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전 세계 언론이 온갖 분석, 후속 보도를 쏟아내는데 그렇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좀 골라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분석 보도들, 해법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요약을 하자면은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 전략을 수정했다. 물론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북한이 미국의 강경책을 정확히 읽고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하고 한국도 지금까지 유화 정책에서 벗어나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조를 바꿨으니 남북한 모두 거기에 맞춰라.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조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하노이에서 크게 실수를 했다. 실수했다. 네,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계속 이어갔어야 했다. 이런 주장들도 역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첫 번째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강경파 참모들 그리고 그들과 입장을 또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직시를 해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야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빅딜을 주장하던 미국이 단계적으로 갈 듯 보이다가 다시 빅딜을 주장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류 변화가 과연 옳으냐? 틀렸느냐? 네네. 이런 시각 차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경파 목소리 쪽으로 중심을 이동을 했느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한 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많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양한 분석들이 이제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였죠? 미국 조야의 강경파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신 보도라는 탈을 쓰고 과장 왜곡 보도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내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래요? 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 왜곡 보도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요, 12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죠. 월간조선에서 미 외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측근들 참을성 잃어가 이러면서 북 미사일 발사한다면 외교 종말 보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미국의 소리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라고 하면서 크리스토퍼 전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르면은 힐 전 차관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모험에서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은 대북 외교 단계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하노이에서 건넨 만만치 않은 미국의 제안,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외의 추가 조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놀랐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겁먹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하는 것 같다고 힐 전 차관과 말했다. 이렇게 월간조선에 전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뭐 어떤 과장과 왜곡이 있다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힐 차관보의 말이 미국 수뇌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관계 언급이라는 것. 만약에 그 차원까지만 보자면은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경고인지 이 문제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을 가했다는 것이죠. 국내 언론이? 네. 예. 그래서 힐 전 차관보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재미있는 건 최근에 힐 전 차관보 기고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가 12일자 보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 보도에는 힐 차관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월간 조선 말고 원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예. 근데 힐 차관보는 11일자 보도된 미국의 의회 전문지죠. The Hill. 여기에 기고한 기고문이 하나 있거든요. 딱 하루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기고문이라는 건 직접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트럼프를 위한 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켜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부제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정상회담 결과 이후 나온 세부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반대네요, 완전히. 그렇죠, 정반대죠. 그 영문을 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힐 차관보는요, 북한의 영변 외에 다른 지역 핵시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 동안에 그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현 단계는 분명 상황의 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가 대가로서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와 유엔 제재 완화는 비대칭 거래라는 주장에 결국은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핵 폐기는 한번 폐기하면 복구할 수 없지만 네. 제재 완화는 완화나 해제했다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불리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핵 폐기와 수교 같은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교환 조건이지만 제재 완화는 북한의 수속 조치가 불분명하거나 힐 전 차관보의 말입니다. 미진할 경우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불리하지만 않은 조건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 능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하.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제재를 만약에 해제한다면 그건 역으로 수십억 달러 자금원이 북한에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영변 핵시설 시설을 재건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결국은 자금줄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주변 참모들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바로 사용 가능한 현찰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참모들의 말만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힐 전 차관보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해서 생기는 돈은 영변 재건에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현찰이 아니다. 네. 이걸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다. 그렇죠. 인지 능력 부족이 아닌가 싶다. 네. 결국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 이런 건 안 된다.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는 미국 쪽의 그 집착이 네. 정확한 판단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결국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정치 외교 엘리트 그룹으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 심지어는 조롱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존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강박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딜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스몰 딜이 아니라 완전히 그 노 딜을 택하게 되는 쪽으로 이끌게 된다는 건데. 예.
그 힐 전 차관보는 그래서 영변 폐기 정도는 이전의 단기적 합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대합의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전을 막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현재 북미 간의 핵심 사항에 대한 진전 여부는 애초에 진전 뜻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현실적으로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번에 모든 걸 이뤄서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진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결국 힐 차관보의 주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강박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이게 문제다. 그렇죠. 그로부터 벗어나라. 네. 그래서 힐 차관보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은 자유의 여신상까지 북한에 내줄 것이냐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이 뒤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전면 핵 폐기에 못 미치는 합의는 이전 시도들과 지나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참모팀이 대통령을 설득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힐 차관보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참모들에게 논쟁을 이제 중단시키고 다음 단계 조치를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외교사 그러니까 특히 그 과거의 베트남이나 중국, 소련 등과 이게 정상화 과정을 보면은 수년 동안에 한 발씩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계적 작업의 성과 때로는 예를 들어서 그 소련하고의 그 레이키아비크 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다시 갔는데. 이런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쓴 기고문. 이 기고문을 다들 안 봤나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월간조선은? 그러게요. 11일자 보도된 더 힐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반대된 그런 그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다른 이야기는요. 네, 최근 엿새 연속 초미세먼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중국 언론들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우리 미세먼지 소식도 써요? 네네. 환구시보가 이제 사설을 통해서도 했고, 그 지난 5일자 보도에서 그 서울 시민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광화문 광장이 뽀얘지는 거 이런 걸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문망 여기도 이제 한국 매체 그다음에 환경 당국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서울의 엿새 그러니까 연속 닷새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일 보도를 하기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도 이행 시행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사 현장 작업 중단, 시간을 단축한다.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환구시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설을 통해서도 한국이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한번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그 브렉시트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29일 날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최종 합의가 지난해 11월에 있었죠. 근데 메이 총리가 이 결과를 지난 1월 15일에 의회에 표결을 붙였다가 부결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1일, 3월 11일 마지막 수정 합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EU하고. 근데 이거를 다시 의회에 넘겼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또 부결? 그러니까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총리가 이제 의회에 물을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되면은 진짜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겁니다. 29일 날 완전히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다시 또 한 번 투표를 하는데 14일 날 또 한 번 투표를 하는데 뭐냐면 그럼 유럽연합 측과 브렉시트 연기를 다시 한번 합의해 볼까요? 라고 묻는 투표를 합니다. 연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나면은 그러면 진짜 정말로 29일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거고요. 가결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메이 총리가 또 한 번 유럽연합 측하고 이 연기를 요청하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연합이 많이 양보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메이 총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굉장히 아직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